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향후 보험업계는 무엇에 초점을 맞출까?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김승동 기자님과 함께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 영업 트렌드 책의 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장을 마치며라는 내용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수익성, 보험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 제목만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익성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책에는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2020년 이후 설계사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변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보험을 흔히 얘기할 때 인지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기산업요? 인지산업. 인지산업. 예. 사람과 종이만 있으면 이 산업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산업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G가 빠졌습니다. 태블릿이 합니다. 아닙니다. 전 종이로도 합니다. 법인 계약은 종이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2020년에 굉장히 큰 화두가 있었잖아요. 2020년에 뭐가 왔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는데 일단 자영업자분들 그 다음에 기익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익 노동자. 네.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하시는 플랫폼에서. 예. 그분들이 그럼 뭘 했을까요? 더 이상 취업을 가능한 것도 없고 그냥 가능한 곳이 별로 없고 생활은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결국 보험 설계사로 많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그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설계사 하기가 너무 쉬워. 대한민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다른 쪽에 그 칼럼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썼던 칼럼의 핵심이요. 어려운 보험 왜 아무나 팔고 있나? 훅 와닿는다. 예. 정말 보험을 파는 분들이 엄마 친구예요, 전부 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험 설계사의 80%는 여성이고요. 보험 설계사의 40대 이상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냥 쉽게 퉁치면 내 엄마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1200% 룰 때문에 이제 설계사 감소 요인이 있는데 보험사들은 그러면 이제 FP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정착률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3회차 정착률, 25회차 정착률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2020년에 이 업계로 들어와서 아직까지 계신 분들은 몇 %일까요? 몇 프로나 돼요?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왜냐면 업계 통체적으로 설계사 정착률이 25회차에 35% 정도거든요. 35%? 네. 네네. 그러면 설계사의 정착률이라는 게 1년에 30%, 35%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감소하면 어떻게 할 건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험사가 유지돼 왔던 거는 대량 유입해서 대량 유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량 유입해서 자폭을 하던 혹은 가족 계약을 하던 그래도 보험사에서는 손해날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해 온 건데 올해 초에 시행됐던 1200% 룰 때문에 1200% 룰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00% 룰 때문에 사실 수당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분들의 수익이 줄었고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사들이 돈을 벌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수당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돼서 지금 이제 밤대로 최저시급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노동을 해도 설계사 일을 해서 버는 것만큼 충분히 벌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면 전업률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설계사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저는 그래서 대량으로 유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떠나게 되고 책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판매 조직은 양극화가 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빗대어서 얘기하면요. 삼성화재가 얼마 전에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아예 올렸어요. 오픈해버렸습니다. 카카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 얼마나 강화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어쨌건 착을 보니까 삼성화재가 열었던 메타버스를 보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보험이 굉장히 저렴하기도 해요. 이런 쪽이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전업률 설계사분들이 삼성화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삼성화재 본사도 생각할 거예요. 어디서든 판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판매 채널은 온리 설계사였습니다. 대면 채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면은 굳이 비싼 비용을 대면서, 임대료를 대면서, 혹은 교육 비용을 대면서 그 커다란 규모의 설계사분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 한화생명이나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아예 분리시켜 놓고 재판 분리를 해놓고 일정 부분의 설계사분들, 지점장, 관리자분들도 실적에 따라서 급여가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베이스로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큰 그림에서는 보험사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해서 어떻게 하면 보험사는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고민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능률 설계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전능률 설계사를 굳이 보험사가 왜 유지해야 돼? 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 고민이 아직까지 느낌표가 되지 않아서 이 고민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실행하면 돼 라는 게 나오지 않아서 실험하고 있는 중간 단계거든요.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보험사도 느낌표가 이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 이제 전능률 설계사가 없어도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게 생기면요, 과연 이 40만 설계사가 필요할 것인지 저는 되게 물음표예요. 일례로 우리나라보다 보험 산업 규모가 굉장히 더 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인구는 약 3억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 좀 넘죠. 미국에 대비해서 우리는 인구 대비 설계사 수가 너무 많다. 그건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인구 대비 너무 많은 설계사가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친인척한테, 물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촌한테 가서 뭐 졸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한민국 인구 대비 보험 설계사 수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양극화되면서 하위 계층은 온라인 또는 뭐 이런 어떤 메타버스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이유는 한 단어, 수익성이다.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더 내기 위해서는 조직을 좀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IFRS 17이 되면은 그 수익성이 철저하게 발라지거든요. 각 계정별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흔히 말해서 무임승차하는 조직, 무임승차하는 뭐 인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일들은 사라질 것이다, 점차. IFRS 17 때문에 그게 촉발해서 보험사는 수익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 1200% 룰도 나왔고, 그런 게 이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험업계에 대한 향후 미래 전략,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3번에 걸쳐서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김승동 기자님과 함께 보험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슈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책 내용을 떠나서 또 김승동 기자님 모시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영상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시청자분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앞으로 보험 시장은 철저하게 더 전문성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전문성이 점점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쉬운 영업보다 좀 더 어려운 영업, 남들이 못하는 영업, 남들이 없든 경쟁자가 없는, 혹은 경쟁자가 있더라도 내가 그 경쟁자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쪽으로 계속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결국은 수익성을 추구할 거고, 그거는 FP들 관점에서는 전문성이 수익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방송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